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인사이트의 인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올라온 소식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포트라 자카르타 무역관에서 올라온 소식이고요. 두 번째 소식은 비즈니스 포스트라는 언론 매체에서 올라온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의약품, 화장품 등 18개 품목 수입 규제 완화. 이 소식은 좀 내용이 길어가지고 제가 좀 빠르게 읽고, 그리고 필요한 기사량이 좀 많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별도로 또 화면에다가 띄워놓을 테니까 화면을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5월 17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 무역부 규정체 8호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일부 품목에 대한 사전 수입 승인 PI 요건을 삭제했고, 대부분의 품목들은 더 이상 뻘릇댁을 취하지 않아도 되는 규제를 완화했다. 당초 인도네시아 정부가 본격적으로 수입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은 2023년 12월 2023년 무역부 규정 제36호를 발표하면서부터였다. 이 규정에 따라 18개 품목군 HS 코드 기준 2428개 품목에 대해 규제가 강화됐다. 특히 화장품, 전자제품, 가방 등의 완제품에까지 수입 쿼터인 사전 수입 승인 PI 제도가 도입되었고, 선적 전 검사 LS도 추가되었다. 또한 새롭게 적용된 품목들은 사전 수입 승인을 받기 위해 그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산업부로부터 기술적 고려 사항인 뻘릇댁을 발급받아야 했다. 여기서 이제 뻘릇댁은 뻘릇팀방한 테크니스의 약자입니다. 뻘릇댁이란 인도네시아 유관부처에서 요구하는 기술적인 요건을 충족했다는 일종의 확인증을 의미한다. 뻘릇댁을 발급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품목군별로 상이하다. 원 규정이 시행되기 전부터 기업들은 경영 불확실성의 증대를 우려했고, 현지에서도 언론사들이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짧은 기간 동안 규정을 수차례 개정했다. 이에 원 규정이 시행되기도 전인 2024년 3월 5일 2024년 무역부 규정 제3호를 발표했고, 그 이후 5월 초 2024년 무역부 규정 제7호를 발표했다. 더불어 규제가 새롭게 적용된 품목들에 대한 뻘릇댁 신청 절차를 규정하는 산업부 규정들도 줄줄이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 항구에서 26,015개의 컨테이너가 통관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이슈가 지속되자 2024년 5월 17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3차 개정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며 수입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일부 품목에 대한 사전 수입 승인 PI 요건을 삭제하고, 대부분 품목은 더 이상 뻘릇댁을 취득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3차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품목들에 대한 뻘릇댁 절차를 규정하던 2024년 산업부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그리고 제8호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간 발표된 규정들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화면에 있는 그 첨부 파일을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차 개정안 2024년 무역부 규정 제8호의 주요 내용. 3차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통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및 가정용품, 가방, 밸브, 윤활제 원료 등 5개 품목은 사전 수입 승인 PI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며, 선적전 검사 LS만 받으면 된다. 단 밸브와 윤활제 원료의 신규 수입 규정은 2024년 6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그 전까지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전자제품, 신발,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 장난감 등 4개 품목은 사전 수입 승인 PI는 필요하나 그 과정에서 뻘릇댁 발급은 면제된다. 이는 기업들이 뻘릇댁 없이 수입 쿼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전자제품, 신발,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 내에서도 HS 코드 기준으로 사전 수입 승인 PI를 받지 않아도 되는 품목이 있다. 마지막으로 섬유 관련 품목들은
근본, 규제 완화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 화면에 그 품목별 변동사항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화면에 그 맨 앞부분에 PI는 아까 제가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전 수입 승인, 그리고 LS는 선적전 검사, 그냥 뻐르댁은 그 사전 수입 승인을 받기 위해 인도네시아 산업부에서 좀 발급받아야 됐던 그 기술적 고려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계속해서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PI-P 보유자가 보완제, 시장 테스트 및 애프터 서비스 목적으로 수입하는 18개 품목은 산업부 뻐르댁 발급이 면제된다. 인리 수입업자가 발급받아야 하는 수입 라이선스의 종류 중 하나인 API-P는 재화, 원재료 및 기계장치, 설비 등을 수입해 생산활동에 사용하려는 제조업체에 부여되는 라이선스이다. 이는 API-U는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상품을 수입하는 회사에 부여되는 수입 라이선스로 유통업체들이 획득한다. 또한 규정에서 말하는 보완제란 API-P 보유자가 해외나 계열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일반적으로 현지에서 생산할 만큼 수요가 없거나 현지에서 생산이 불가능하여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제품을 말한다. 지금 화면에 18개의 품목이 지금 있는데 거기서 유의할 점은 1번 가공 동물성 제품은 기존의 산업부와 농림부로부터 뻐르댁을 취득해야 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번 변경을 통해 산업부 뻐르댁 발급은 면제됐지만 여기서 중요합니다. 농림부로부터 뻐르댁은 취득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그 18개 품목 뻐르댁, 아까 기술적 고려 사항이라고 했죠. 그 사전 수입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 중에 하나. 근데 여기 18개가 있는데 거기서 첫 번째 가공 동물성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에서 발급하는 뻐르댁은 이제 면제가 됐지만 여전히 농림부에서 발급하는 뻐르댁은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개정안에서 API-U 또는 API-P 라이선스 보유자만 수입할 수 있었던 5개 품목, 즉 신발, 가방, 섬유 완제품 및 특정 화학 제품은 3차 개정안을 통해 일부 HS 코드를 제외하고 API-U와 API-P 보유자가 모두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판매용이 아닌 샘플, 연구 및 제품 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는 상품은 모든 수입 제한에서 면제돼 사전 수입 승인 PI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기업들은 무역부의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제한된 수량만 수입할 수 있다. 추천서는 SINI, SW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API-P 보유자가 원자재 및 부자재로 철 및 철강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회당 최대 미화 1,500달러까지 배송 횟수와 관계없이 수입 가능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3차 개정안에서 통관이 지연 중인 물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4년 3월 10일부터 5월 17일 사이에 인도네시아에 도착했으나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수입 제품은 여기서 수입 제품에서 철강 및 섬유 제품은 제외됩니다. 3차 개정안 수입 요건이 소급 지급된다. 또한 2024년 3월 10일부터 5월 17일 사이에 인도네시아에 도착했으나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철강 및 섬유 제품은 사전 수입 PI와 기술적 고려사항 뻐르댁이 면제되며 선적전 검사 LS 서류만 제출하면 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근본 규정 변경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현지 협회 및 기업들의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일부 품목들의 경우 수입 제한이 완화돼 우리 기업들의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수입 제한 규정이 궁극적으로는 인도네시아 산업 고도화라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거시적인 목표를 위해 시행되었던 만큼 추후 재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들에 염두할 필요가 있다.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에서 올라온 기사를 읽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그런 기사였고요. 상당히 좀 길었는데 제가 이거는 이제 길기 때문에
화면에 기사를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시고 추후에 이렇게 물건을 수입하실 때, 수출하실 때, 인도네시아로 수출하실 때 이제 잘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좀 희소식입니다.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목, 제주항공,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와 인천 발리, 인천 바탐 노선 공동 운항 하기로. 이 기사는 이제 2024년 6월 4일 날 올라온 기사입니다. 제주항공이 인도네시아 최대 저비용 항공사 라이온에어 그룹과 인천 발리, 바탐 노선을 공동 운항한다. 제주항공은 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라이온에어와 공동 운항 협정을 맺고 10월 27일 올해 안으로 인천 인도네시아 바탐 노선을 운항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정에는 김입의 제주항공 대표이사 사장과 캡틴 데니얼 뿌끝 큰초로 아디 라이온에어 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공동 운항은 상대 항공사 좌석을 자사 항공편명으로 판매해 항공편 확대 효과를 거두는 항공사 사이의 제휴 방식이다. 성수기에 수요가 많은 발리 노선은 두 나라 항공사끼리 공동운항 협정만 체결되면 운수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제한 운항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제주항공은 이에 따라 두 나라 정부의 운항 허가를 받은 뒤 동계 운항 일정이 시작되는 10월 27일부터 인천 인도네시아 발리 노선을 주 7회 운항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세대 항공기 B737-8이 투입된다. 제주항공은 5월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배분받은 인천 인도네시아 바탐 주 3회 노선도 올해 안에 취항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이번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은 B737-8 차세대 항공기 도입을 통한 기단 현대화 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선제적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거는 저도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국적기와 인도네시아 국적기가 이제 해당 노선을 이제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행히 제주항공이 담임으로써 또 다른 항공사도 추가로 또 취항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러한 기대도 해보고, 반대로 또 인도네시아 척가 항공이 이제 한국으로 좀 취항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양국에서 이제 대형 항공사가 잠식하다 보니까 항공권이 상대적으로 비쌌는데, 이번 또 제주항공을 시작으로 다른 또 우리나라 저가 항공사, 또 반대로 인도네시아의 저가 항공사들이 좀 많이 취항해서 항공권 가격이 좀 많이 싸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좀 희소식이 아닐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발리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이제 바탐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저기 화면에 지금 제가 지도를 띄워놨거든요. 바탐은 참 수마트라 섬 옆에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싱가포르보다 싱가포르에서 오히려 더 가까운 그런 섬인데, 아무튼 바탐이라는 섬은 인도네시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소식은 이 두 가지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동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